자, 난 개선 방향이라고 이제 부랴부랴 그 방향을 적어봤어요. 첫 번째, 자금을 확보를 해야 돼요. 자산이 아니에요. 자금. 그리고 두 번째, 계열사 간 어떤 자금의 흐름들을 좀 명확하게 확인을 해야 돼요. 여기에도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산 시스템에 대한 파악 및 개선이 필요해요. 여기도 굉장히 많은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카데미 운영 계획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어느 유튜버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카데미 교육을 한다고 해서 갔는데, 굉장히 실망하셨대요. 굉장히 실망하셨대요. 이야기를 들어보니, 얼마 찾아도 되고요, 뭐 하면 되고요, 그런 교육만 하고 있었대요. 요 이야기는 뒤에 하겠습니다. 저도 이 교육에 대해서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단계별 보상 방안을 어떻게 수립을 해야 되냐. 어떤 단계로 가지고 우리가 보상을 받아야 되는지. 그거는 A, B 그룹 다 동일한 입장입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자금 확보 방안을 수립을 해야 된다. 자, 아까도 이제 앞에 이미 다 설명은 다 드렸어요. 하지만 이거를 저는 이제 단계별로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급하게 좀 만들다 보니까 좀 부실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뭐든지 일단은 첫 스타트는 이거예요. 100% 회수자가 재투자를 해서 기존의 미회수자랑 동등한 입장에서 스타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돌릴 수 있는 돈이 있는 거잖아요. 자, 또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일단은 요것만 이야기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기, 중기, 장기의 계획에 따른 자금에 대한 확보 방안이 필요해요. 실제적으로 내부에서 돌아가는 돈 말고, 통장에 있으면 통장에 오고 현금이 들어와야 돼요. 내 통장에. 그래야 왔다 갔다 유출금이 가능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단기 계획 수립을 해야 되고, 2단계에서는 요거는 이제 뒤에 가서 좀 설명할게요. 제가 뒤에 장표를 만들었는데 마땅히 설명하기가 좀 뭐해서 뒤에 있는 걸 가지고 오다 보니까 조금 어설프긴 합니다. 자, 그래서 2단계에서는 단기 계획을 일단은 계획 수립하고 실행을 해야 되고, 중기, 장기 계획을 진행합니다. 제가 처음 이제 3단계로 말씀을 앞뒤로 드릴 텐데, 3단계는 우리가 이제 스타트를 하고 이것저것 방안에 대해서 한번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고, 이게 안정화됐다. 좋아. 이게 또 하면 될 것 같아. 사업 벌려놓은 것도 자급자족 들어오고, 좋아.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럼 신규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나가 3단계에는 신규 고객 유치라는 표현을 쓸게요. 이게 팬덤일 수도 있고, 가맹점일 수도 있고, 일단 고객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3단계 때 신규 고객이 들어오는 방안을 우리가 계획을 수립을 해야 돼요. 1단계, 2단계는 저는 믿음이 안 갑니다. 전 제 주변에다가 이야기를 못해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100% 회수자가 재투자를 해서 기존 사람들이랑 같이 일단 스타트를 하는 게 제일 체크 목표고, 그 사이에 장기, 중기, 단기에 대한 어떤 솔루션이든 사업이나 어떤 플랜에 의해서 실질적인 자금이 현재 시점에서 신규 법인으로 유입될 수 있는 그런 계획, 플랜이 필요하고 실제 이행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두 정상화라는 거는 3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3단계. 이때가 정상화입니다. 정상화를 가기 위해서는 총 3단계의 단계별로 진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열사 간 자금 흐름도에 대해서 파악 및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어저께 보니까 세금 조사가 4월 달까지 4월 중순까지 진행된다고 했나요? 세무조사가? 근데 세금을 정확하게 성실하게 납부했다는데 왜 그게 투서가 들어갔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법률적으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법률이나 그런 이제 그 회계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제가 좀 알 수는 없고요.
일단은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또 설명드려보면 제가 일단 공식 홈페이지에는 별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카페나 이것저것 막 뒤져보니까 일단은 17개가 일단 보이더라고요. 1번부터 7번까지. 그러면 시더스의 자회사 말하는 거죠? 자회사라고는 표현을 했는데 네. 모기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기업. 모기업. 누가 모일까요? 다들 뭐죠? 아무튼, 갑자기 생각나는데, 제 관점에서는 제가 바라보는 모 기업은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 범위입니다. 팬덤 입장에서는 자회사가 현재는 16개가 있어요. 근데 자회사인지 계열사인지 저는 잘 몰라요. 회계 쪽은 좀 봐야 되니까. 일단은, 그래서 1번부터 17번까지의 뭐 자회사 뭐도 되어 있고, 자본금은 뭐 카페든 이것저것 막 뒤져보니까 대충 한 100억 정도 돼요. 대충 그냥 100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이 계열사들을 한번 이제 팬덤 입장에서, 가맹점 입장에서 한번 봤어요. 자, 팬덤은 입금을 하죠. 어디에? 시스템 코리아한테. 우리가 신청을 하면 누가 줘요, 돈을? 얘가 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금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팬덤 입장에서. 자, 팬덤은 앱을 통해서 왔다 갔다 하죠? 뭐가? 가상자산이.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피해가 될 수도 있고, 가상자산이라는 표현을 쓸게요. 그 회사가 시더스 이 플랫폼이에요. 맞나요? 자, 시스템 코리아 영농조합법인은 앞에서 보시면, 벤처 투자 육성, 영농조합 모집관리, 글로벌 사자뜨고 시더스 아카데미 운영관리, 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플랫폼에는 앱, 그리고 컨트롤 타워, 그리고 아까 요즘에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시스템 FSD는 시더스 운영관리. 홈쇼핑 회사예요, 쉽게 말해서. 기업을 운영해보고 뭔가를 해보신 분들은 저도 그냥 하루 그냥 대충 서치하고 대충 만든 게 이 장표거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가 준비한 자료 중에서 딱 두 장표는 핵심이라고 했잖아요. 두 번째가 이 장표입니다. 이 장표 갖다가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많은 이야기들, 각 분야별로. 자, 앱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뭐 포인트 왔다 갔다 하면서 출금도 막 하죠. 근데 실적인 우리는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앱을 통해서. 그럼 앱에서는 해피캐시, 쇼핑, 디스페이. 솔직히 이쪽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일단은 그룹핑을 해놨는데 해피캐시를 통해서 저희는 시스템 코리아한테 출금 신청하죠. 그리고 해피캐시를 통해서 시더스 라이프 VIP 대상 분들은 진행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쇼핑 캐시 같은 경우는 시스템 FSD에서, 그렇죠? 포인트로 왔다 갔다. 나머지 페이 갔다가는 이제 뭐 이런 가면점들. 그래서 뭐 시더 초밥 드시고 가면점 가서 뭐 사시고 하잖아. 페이 갔다는 거는. 나머지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일단 그룹핑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선수급을 내고 회사는 그걸 받아서 운영을 하고 뭐 투자를 하고 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는 하는 거는 딱 하나예요. 선수금 내고 열심히 출석을 열심히 하는 거죠. 그게 저희 일이에요. 그리고 좋으니까 너도 해봐. 언니 해봐. 누나 해봐. 오빠 해봐. 같이 하자. 아들아 너도 해야 이러잖아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돈은 여기에 보이는데 6개월도 안 돼가지고 돈이 빈 통장이 되었네요. 그렇죠? 깡통 통장이 되어버렸네요. 신탁 안 했으면 다 끝났어요. 이미 저희는 다 끝났어요. 자, 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돼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시장조사는 그거대로 하면 되는 거지만 일단은 저희가 좀 공공 성향이 있거나 하는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회계 법인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 서비스, 내 회사에 대해 어떻게 작은 흐름에 대해서 그런 걸 회계 법인을 통해서 뭔가의 보고서를 받아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저희는 이제 뭐 서비스 측면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컨설팅을 들어갈 때는 그 자료를 저는 인용을 하거든요.
해당된 회사가 어떤 그룹에서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되냐면 거기에 서비스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작은 프린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때 보면 이제 회계법인에서 이제 그런 자료들을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 많은 자회사 계열사들, 이 많은 몇 천억짜리 돈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자료가 있나요? 참 모르겠거든요. 없을 거예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김상희 대행님이 유튜브 내용 중 요거 되는데요. 출자 관계도 열심히 노력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요. 왜 그럴까요? 요 구조에서 말씀 드릴 수가 있어요. 김상희 대행님이 대행이잖아요. 현재 이게 문제가 있죠? 요게. 그쵸? 1번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행으로 오신 거거든요. 근데 2번부터 17번까지는 같은 회사인가요? 다 같긴 하지. 다 다른 회사예요. 법인 다 다르잖아요. 앞에 기능들이 쭉 있잖아요. 기능들이. 뭐 하다. 물론 이제 그룹핑이 돼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그룹핑 하든 분산을 해야 하든. 일단은 목적은 명확하게 일단 세워진 회사들이고 거기 안에서 요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게 신생법인으로 대체가 된 것 뿐이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거에 대한 기능을 이게 하자 하는 거는 초반부터 이거를 뒤흔들고 가자는 얘기밖에 안 돼요. 구조조정 하고 가자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아무런 문제 없잖아요. 소위 앱에서 출석작업 잘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전환도 잘 되고 있고. 대신 홈쇼핑만 안 될 뿐이지. 그렇지. 못 들어가요. 뿐이지. 페이도 못 쓸 뿐이지. 자, 나머지 뭐 기타 뭐 자회사들, 계열사들 좀 불명확하지만 어쨌든 계열사들은 뭐 돌아가는 데가 있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홈쇼핑이 안 되니까 이제 뭐 개별적으로 이렇게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여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앱은 하나의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 쇼핑몰이 들어온다? 합친다? 이건 아니에요. 기능이 아니에요. 이것만 하나만 가지고, 어차피 이거는 IT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가지고 보완돼야 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홈쇼핑만 가지고도 이제 시더스몰만 가지고도 보완될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거기에 다른 것들이 막 껴들어간다? 이렇게 만든 목적이 있잖아요. 단순히 이것만 이 기능만 대체할 신규 범위이 생긴 건데 계약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속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된다. 약관에 뭐라고 되어 있으니 이것만 바꾸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현재 법인 이름만 바꾸면 당장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이거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어저께 이 변호사님 유튜브에 명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안 되는 이유가. 제가 이 자료를 지난주에 만들었거든요. 아니, 토요일날? 이거부터 만들었어요. 뭔지를 모르니까. 야, 휘도스 몇 개나 있냐?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제 요거부터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개념이 비슷하게 이성희 변호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바라보는 관점은 같다는 거죠. 잘 모르는 저나 전문가인 그분이나. 근데 회계 쪽은 또 다른 부분이죠. 또 회계 법인에서 이렇게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제 관점은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정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많은 변론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간단합니다. 이게 문제고 이게 문제가 있으니 요거에 대한 신생법인이 생긴 거다. 새로운 게 아니다. 수평 이동이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뭔가 새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수평 이동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수평 이동이 아무도 말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이 현재 1번에 대한 기능을 대체할 신생법인인 것 뿐이에요. 그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끌어가야 될 것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렇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신생법인은 왜 신생법인이 왜 세워졌는지는 아시잖아요. 공중분해될 자산들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누구 거? 우리 거. A그룹 거 아니에요. B그룹 거예요. A그룹에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일어나가지고 이거 하면 A그룹 해당 사항 없습니다. B그룹 거예요. B그룹 거. 대신 A그룹하고 어떻게 해서 단일화 돼서 이거를 시더스 그룹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A그룹이 움직여야 돼요. 약간의 시간이 걸리니까 B그룹한테 힘들지 좀 도와줘.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B그룹은 다 우리가 저 같은 사람인데요. 근데 어떻게 뭐 알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움직여야 돼요. 입 바른 소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만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상황상 현재 상황상 4개월 차에 적어도 현재 상황상 1, 2개월 차는 그럴 수도 있어.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가 내야 되고 그게 최대한 빨리 법 쪽과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자 이런 관계들도 이제 정상화가 필요하다 간다면 다 뒤집어 까야 돼요. 지금 세무수석 좀 하고 있죠. 그거와는 별개로 회계 법인을 통해서 한 번 더 해야 돼요. 이게 꼭 필요해요. 좀 미심적인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은 네, 감사합니다.